네, 변호사님. 예. 2020년에 변호사님 되게 많은 사건들 이제 맡아서 처리하셨는데, 그 사건들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예.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. 예. 올해도 뭐 많은 사건들, 제가 수행한 사건들이 이제 선고도 나고 뭐 좋은 결과 난 사건들도 있고,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가 있네요. 저희가 동대문 쪽에 관리단, 집합 건물 관련해 가지고 그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, 그 2015년도에 그 제 1심이 시작된 사건이 있어요. 네. 2015년도에 소송이 시작됐는데, 당사자가 이제 원피고 합쳐서 한 300명 가량 되고, 네. 그 점포에 대한 이제 임대분양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네. 하면서 임대분양 대금을 이제 청구하는 사건입니다. 어떤 사건인지 알 것 같습니다. 예. 중앙법원에서 이미 되게 유명한 사건이더라고요. 예, 네. 상당히 좀 유명한 사건이죠. 네. 예, 당사자도 많고 분쟁도 많고. 그래서 2015년도에 그 1심을 시작을 했는데, 제가 대리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피고분들이에요. 네. 피고분들이고, 이제 원고들은 이제 해당 피고들에 대해서 그 점포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을 이제 돌려달라는 취지의 그런 소송이었는데, 그 2015년도에 시작된 1심에서는 그 임대차 보증금 청구는 기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죠. 네. 그래서 그 1심 판결이 상당히 법리적으로도 정치하고, 그게 이제 올바른 판단이라는 생각을 소송 수행하는 입장에서도 하고 있었습니다.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원고들이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에서 또 한 2년 정도 소송이 진행되었는데, 그 소송 진행하면서 원체 당사자도 많고 쟁점도 복잡하고, 특히나 이제 그 수분양자들의 그 사정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,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고등법원에서는 그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 우리 쪽이 전부 다 패소를 하게 된 거죠. 이제 그렇게 되니까 당사자가 많고 가액이 큰 사건에서 그 원고가 이기면은 통상적으로 바로 이제 가집행을 들어가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사건이 상당히 커지게 된 겁니다. 네. 예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경매가 걸리신 분들도 있고, 가집행 통해 가지고 네. 그 상황에서 이제 대법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어떻게 좀 손해를 줄여보고자 하는 상황에서 그 합의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,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소송 진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우리가 패소한 고등법원 판결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, 네. 그 일부 합의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분들에게는 이것은 상고를 통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그 파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득을 해서 그 상고를 하게 됐죠. 네. 근데 그 이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상당히 유명한 사건이고,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파급이 상당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다행스럽게도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심리를 해주셔서 그 2019년도 말에 그게 상고가 이제 됐는데, 올해 7월 달에 그 다행스럽게도 원심이 파기되는 네. 그런 판결을 받아서 그 경매 진행되던 분들도 전부 다 이제 경매가 중단되고, 그 담보공탁했던 돈들도 이제 다 찾으시고 네. 해서 아직까지 종결은 되지 않았습니다. 지금 이제 파기환송심이 내년 1월 달에 있는데요. 그 실질적으로 그 고등법원 원심 판결에 대한 법리 부분에서 상당 부분을 파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나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,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네. 그렇게 생각이 되고, 그 사건으로 통해 가지고 그 느낀 점은 이제 법원이 법리에 의해서 판단을 하지 않고 그게 어떤 사정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법적 안정성이라든가 예측 가능성을 상당히 훼손하게 되고, 그렇게 됐을 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라는 거를 저도 느끼고 이제 그 당사자들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합니다. 네. 예.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그 정말 긴 시간 소송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예.